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2월 24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몇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죠. 그 중에서 이제 주로 조선일보에서 계속 지금 뭐라고 할까, 갈구한다 그러나 간절하게 계속 이야기를 꺼내는 게 있어요. 내각제 이야기입니다. 내각제 개헌. 예. 자, 그거가 지금 어제 필립 골드버거 이임을 하는 미국 대사가 권성동도 만나고 이재명도 만나고 나서 그 영향이 오늘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당 몫에 한 명 헌법재판관 후보에 오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통과 보고서를 내고 그것을 내일 휴일이니까 모레 이제 인준을 하게 된다.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 하루 정도를 더 연기를 해서 한덕수에게 기회를 준다. 헌법재판관 후보들 말이에요. 그 이야기 조금 드려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제가 봤을 때 기세가 꺾인 게 하나도 없고 기세가 더 올랐어요. 기세가 오르면서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상당히 위축됐어요. 그러면서 내각제 이야기가 조선일보에 뜹니다. 자, 이것은 내각제 이야기는 조선일보가 언급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대변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좀 위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되게 논리적인 모순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자,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은, 위에 거, 밑에 거부터 보면 헌정회, 여야 원로들도 개헌 촉구, 선개헌 후 대선.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잖아요. 내란 상황이죠. 수십 년 만에. 전 국민이 놀래 있어요. 그런데 개헌을 하자고요? 그것도 개헌을 먼저 하고 그다음 대선을 하자고요? 이건 아닌 거죠. 한꺼번에 두 가지 중요한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해야 돼요. 지금은 내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도 버거워요. 그걸 해결을 하고 정상화시킨 다음에 당신들이 의견을 개진을 했으니까, 과거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때. 내 임기를 줄이더라도 5년 단임제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자. 국민의힘 계열에서 거부했던 거잖아요. 예, 이번에도 그렇게 가야 돼요. 이걸 급하게 두 개를 한꺼번에 해결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두 개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내란 부분, 탄핵을 완벽하게 가장 충격을 줄이면서 끝맺고, 그리고 과거의 시스템을 유지해야 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고, 그 다음 안정을 찾았을 때 그때 국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돼요. 한꺼번에 두 가지를 밀어넣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 국민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개헌 이야기까지 들이민다? 이것은 자기들이 국민의힘 계열이 살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이 은퇴한 늙은 정치인들을 들이밀어서 그냥 은퇴하고 조용히 계세요. 네. 정치인도 한때예요. 은퇴하면 돌아가야 돼요. 그게 민주사회의 특징이에요. 영원히 정치인으로 남아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과거 명망 있었던 과거 대통령 출신의 원로들, 이 정도예요. 근데 지금 너나 내나 나서서 자신들의 이름을 다시 거명해주고 또 옛날 정치적 기억을 회춘시켜줄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니까 너도 나도 나서서 말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민주당에 지금 지난번에 수박들이 제거돼서 신진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내란 국면에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100%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도 이해해요. 당연히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내란 사건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국민의힘도 당연히 그런 거죠. 원로들도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근데 개헌을 먼저 하자고요? 이것은 거래를 하자는 거예요. 거래를. 무슨 거래입니까? 여기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런 말을 꺼냄으로 해서 저는 국민의힘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살겠다는 거죠. 이 아니면 죽는다. 근데 네가 내각제를 안 받아주면 윤석열의 탄핵을 내기 어렵게 하면서 되게 지저분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물귀신 작전을 쓰겠다는 건데 국민들 전체를 나라를 대상으로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그런 짓을 국민의힘 애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동시에 윤석열을 끈값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일말의 자기 여당 지도자로서의 일말의 존경심이 없다는 거예요. 또 비판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또 동시에 탄핵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분명히 어제 골드버거 미 대사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나서 이들의 목소리가 좀 위축됐어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기세를 꺾지 않은 선에서 하루 정도 말미를 대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이게 대해서 미국의 입장이 어떻다라는 것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정확히 전달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힘을 얻는 부분이고 국민의힘은 힘이 빠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루도 말미를 줬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내각제의 마지막 타협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이거 받아줄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봅니다. 자, 이게 뭐 조선일보에 즉시 나온 기사고, 한 탄핵안 유보 원래 오늘 결정하기로 했었죠. 내일은 휴일이니까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보고 결정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보면 총리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우원식을 계속 물고 늘어지거든요. 우원식이 내각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저도 그의 언급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양한 의견의 일부분인데 근데 지금 우원식한테 바로 물었을 때 탄핵 국면을 돌파하는 게 먼저냐 개헌이 먼저냐 내각제 개헌으로 우원식의 대답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당연히 내각제 지금 탄핵 국면을 조정하는 것이 먼저죠. 그런데 우선순위 결정도 못하면 어떡해요? 이걸 확 뒤엎으면서 국민의힘을 살겠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물귀신 작전을 귀찮게 하겠다. 윤석열을 계속 살려주려고 하겠다. 거기에 한덕수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같은 물로. 거래를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국민의힘은 악업에다가 악업을 쌓고 있어요. 예, 저는 어제 어느 정도 미국이 개입을 해서 교통 정리를 좀 했다고 봅니다. 어제 골드버거 대사가 온 것은 겉으로 그런 형식적인 제스처가 있었던 것이고 그와 때를 같이 해서 미국에서 비공식적인 선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어젠가 그젠가 주한 미군 사령관이 교체됐어요. 인기가 다 해서 마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유엔군 사령관이기도 하고 한미연합사 사령관이기도 해요. 별 4 대장이에요. 이번에 엄청나게 놀랐을 거거든요. 예, 그는 절대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지난번에 펠로시의 만남을 거부했을 때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많은 요직의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실을 방문합니다. 펠로시는 넘버 3였는데 미국에서 대통령, 부통령, 그 다음 하원 의장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장. 그걸 안 만났는데 그 다음 일주일에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상원 의원이 하나 있었고 바이든하고 친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누구냐? 주한 미군 사령관도 있었어요. 우리 언론을 타지 않죠. 근데 무력을 가진 존재예요. 이번에 계엄령 국면에서 내란 국면에서 식겁을 했을 거예요. 그들도 군기가 바짝 들어서 왔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그래서 골드버거 대사의 방문은 사실 형식적인 거고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압력이 행사됐다. 왜냐? 한덕수가 말을 안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 그래서 하루에도 말미를 준 것이고 민주당은 절대 기세가 죽지 않았어요. 미국의 이해관계가 지금 맞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국민의 이해관계가 맞다는 거예요. 국민의 힘은 아니에요 지금. 자, 그래서 기세 차이가 지금 벌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26일 날 한덕수가 어떻게 할지
원래는 오늘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말미를 하루 더 준 것으로 봅니다. 이 사이에서 미국 쪽, 이 기간에 미국 쪽에서 뒤로 많은 압력이 들어갔을 거라고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도 보면 또 총리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행 체제가 흔들리면 국제사회의 한국 경제 신뢰에 무너질까. 국민을 협박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지금 내란 국면이 발생을 해가지고 국제사회의 한국 경제 신뢰 무너진 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거는 조사모사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기억력이 몇 시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20, 30대 얘기 안 끌려갑니다. 협박을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자, 여기에 대해서 아마 미국의 반응은 이럴 거예요. 네가 계속 어깃장을 놓으면은 너로 인해서 윤석열 플러스 너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한국 경제 신뢰가 무너지는 거다. 강력한 경고를 줄 것이다. 자, 더 무너뜨릴 수는 없겠죠. 이재명을 편을 드는 노골적으로 편을 드는 그런 행보를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기존에 한덕수나 윤석열 체계에서 한덕수가 깊이 개입해 있다는 거. 한덕수가 지금 반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를 하겠는데 지금 제가 봐서 한덕수가 반대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여러 부처에서 하는 걸 봤을 때 이 계획은 되게 오래된 계획이에요. 이 내란 계획은. 한덕수가 다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타이밍이 엄청나게 안 좋을 때 그거를 윤석열이 실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실패가 명약 관한데. 그래서 한덕수가 말린 겁니다. 그때 처음 듣고 말린 게 아니고 지금 뭐 여러 개월 됐잖아요. 준비한 지가 꼼꼼하게. 그래서 한덕수를 말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말려야만 되는. 내가 이게 발을 깊이 들이밀어서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국회의 국무총리로서 각 부처에 그런 상황을 다 조율해 왔는데 이게 다 노출되게 생겼다. 왜? 결국은 실패가 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린 거예요. 그때 봐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계획이다 해서 말린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 정황이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억지 주장들을 하고 있죠. 이건 이제 뻗태기를 하는 건데 이 정도가 지금 간당간당한 순간이에요. 대통령이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탄핵의 요건은 일반 공무원은 150명이에요. 그럼 민주당 혼자 할 수 있어요. 그게 정설이고 그렇게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도 이게 동의를 했잖아요. 150명이면 탄핵이라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후보, 국회의 몫을 대통령도 당연히 대통령 권한 대행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를 국내 상황이면 어떻게든 끌고 갈 수 있겠지만 미국이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마지막 불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발 여기서 한덕수가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감방 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래서 26일을 한번 봐야 되겠죠. 원래 오늘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것은 나왔어요. 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150명이면 충분하다고. 예.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보 청문회에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합의를 해서 가져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한덕수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가 내란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깊이 관여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하고 같이 묶이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이제 미국의 힘이 강하게 들어왔다. 어제 골드버그 건으로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캠벨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데 이게 모든 걸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기려면 이거 버텨낼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강구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한덕수한테. 나는 모든 채널 열어도 즉 이것은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너의 적은 우리 편이다라는 거예요. 민주당과 딱히 친해서가 아니라 과도적 역할에만 집중해라.
너는 근데 과도적 역할을 뛰어넘어서 과도적이라는 것은 순리대로 이끈다는 거잖아요. 행정이 필요하니까. 근데 여기서 윤석열이 갖다 붙었다. 이거는 과도적 역할이 아니다라고 미국이 충분히 판단한다는 거예요. 격분하고 있어요. 지금. 자, 오늘 이런 이야기가 보이더라고요. 예. 자, 조태열 외교장관인데 그가 격렬하게 이 안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저는 제스처라고 봅니다. 그것도 살기 위해서. 평택 미군이 출동할 태세였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게 대해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미국도 계엄령이 발동하고 나서 알았을 것이다. 그게 내 생각이다. 이렇게 조태열이 이야기했어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100%. 미국은 알고 있었어요. 그날 그 일이 발생할지는 몰랐지만 이런 일이 언젠가는 발생할 거라고 조만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조태열도 한 몸이다. 오히려 머리를 한 수 더 썼다. 살아남기 위해서.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갑자기 방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반대하는 척을 했다고 말해요. 그 전까지 충실히 수행하다가. 그가 왜냐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평택 미군 출동할 태세였다 이런 소문이 있다는 것이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10월 17일 날 커트 캠벨이 한국을 와서 형식적으로 한미일 차관 회의를 해요. 그가 국무부 부장관이니까 차관이란 말이에요. 그때 뭡니까? 북한의 무인기 보내서 삐라 뿌렸을 때예요. 북한을 자극했단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그전까지는 NLL에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였지만 이제는 북한에다가 무인기를 보내서 삐라를 뿌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북한이 강력한 대응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그러면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수 있다라고. 그것을 윤석열이 원했던 거라고 이제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북한이 받아치면 계엄령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때 이미 왔을 때 강경하게 이야기했어요. 남한 핵무장은 안 된다. 한반도 비핵화가 우선이다.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이 원했던 한미일 동맹이 아니고 한미 동맹 더하기 미일 동맹은 따로따로다. 과거의 체계로 가겠다. 안정적으로. 이것은 경고하고 간 거예요. 그 주한미군이 모르겠습니까? 주한미군이 NLL에서 우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포사개국 훈련을 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군에서 북한에다가 삐라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조태열이 이 사안에 대해서 미국도 계엄령 몰랐을 것이다. 그날 그 시간에 발생할지는 몰랐겠죠. 조만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들이 왔죠. 네. 우리 국회의원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3만 명의 미군이 파병돼 있고 한미연합사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한미연합사의 총사령관을 미국이 지휘하고 있는데 이 일을 모른다?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조태열도 한편입니다. 다른 사람들 거짓말 한 번 하는데 조태열은 거짓말 2번 해요.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해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눈길을 끄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오늘 난 겁니다. 예, 일본의 이시바가 트럼프와 조기 회담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발표를 했어요. 자, 이것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전이죠. 아베의 미망인을 트럼프가 플로리다로 초대를 해서 이시바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죠. 지금 이시바는 자민당 입장에서는 놀라울 일이 생겼잖아요. 총선에서 패배를 해서 다른 군소정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희한한 상황이 됐죠. 바로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한미일 상호 방위동맹, 군사동맹권이 물 건너가자 미국의 태도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핵무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입장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트럼프가 일본을 이렇게 챙기냐? 빨리 만나고 싶다고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은 일본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박정희 다음에 전두환이 들어섰을 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미국이 정의의 편에 서져서 민주정부가 더 이상 군정이 이어지지 않게 도와줄 줄 알았지만 결국은 미국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전두환 정부를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런 건 비슷합니다. 미국은 일본의 민주화나 혁신에 관심이 없습니다. 일본의 대중들하고는 상관없이.
일본이 안정되기를 원해요. 지금 예전처럼 내 말 잘 듣기를 원해요. 오히려 좋은 기회예요. 아베는 많이 개겼으니까. 기시다도 개겼다고 봅니다. 말 잘 듣는 척 하면서 한미일 상호방위조약 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을 제때 물고 늘어졌고 한국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 뒤에는 많은 얼마 남지 않은 친일파 세력들이 모여 있었죠. 그래서 기시다가 그 기회를 활용하려고 했잖아요. 어차피 미국은 힘이 약해지는 거니까. 미국은 허장성세고 형님 노릇은 실제적인 형님 노릇은 일본이 하고 몸으로 때우는 일은 한반도 남한이 해주는 그리고 북한을 공적으로 삼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힘이 약해지면은 일본, 한국, 중국이 손을 잡는 미국을 밀어내는 이런 그림을 그린 것 같거든요. 그것을 이제 저는 트럼프가 눈치를 챘다고 봅니다. 자, 이걸 제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베파가 일본 자민당에서 1개파지만은 아베가 암살당하고 나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또 많은 부정 비리건으로 밀려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번 총선 패배에 상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베 미망인을 불러다가 이시바와 빨리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수그리고 들어와라. 아베파의 지지를 줄게. 네가 쓰려면 그게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자, 그래서 일본을 일단 안정시킨다. 일단 안정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반도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미국이 향후 하고 싶은 일을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가까이 다가왔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한이 방해가 되면 안 된다. 지금은 그래서 민주당과 괴를 같이 한다. 미국의 이해관계가 북한과 관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시바를 때려잡은 것만 보더라도 남한은 그 중에 어떻게 보면은 막 휴화산 같은 곳이잖아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절대 아니죠. 미국과 러시아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향후 다극화 세상으로 가는 큰 시발점이 되는 곳이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 일단 그래서 일본을 잘랐어요. 그 다음 한반도권에 이걸 적용을 시키면은 지금 윤석열에 대한 상황과 한덕수에 대한 압박이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그걸 지금 개겨내겠다는 거예요. 내각제 이야기로 틀어서. 자, 이것이 민주당 혼자의 힘이었으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한덕수와 국민의힘이 지금 정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비벼볼 구석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 뒤에 미국이 있다 하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어제 골드버거 미 대사가 권성동 만나고 이재명 만나고 난 이후로 보면은 민주당의 기세는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하루 시간 더 줄게. 마침 헌법재판관도 후보가 통과됐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그 헌법재판관 후보도 한덕수를 탄핵하는데 150석이면 충분하고 한덕수가 이게 거부권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내각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조선일보 이야기는 국민의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발 나를 살펴다오. 저기서 윤석열의 값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윤석열을 잘라줄게 내가. 탄핵하는데 적극 동의해줄게. 우리 내각제 받아주면. 이런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의 본질이에요. 진심으로 서로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없어요. 공감하고 이런 마음은. 마지막 수라고 생각합니다. 받을 리가 없죠. 왜? 한꺼번에 두 가지를 어떻게 해요? 이 희대의 내란 사건을 정리하고 헌법 개정도 같이 하자고? 헌법 개정을 먼저 하자고? 그래서 증거를 확인한 다음에 대통령 선거, 그 다음 선거를 하자고? 그 다음 대통령 선거가 아닐 수도 있죠. 자기 욕심만 다 앞세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무리 조선일보의 영향이 약해졌다 하지만 이런 속내를 이렇게 드러내면 국민이 바보다 멍청하다 이렇게밖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와 푸틴도 어제 말씀드린 거죠. 취임 전에 만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굴러가는 데서 저항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순리는 당연히 윤석열이 탄핵되고 재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안정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덕수마저 탄핵을 시키면 우리 국가적 경제적 안정성이 흔들린다, 신뢰도가. 그럼 내라는. 근데 그런 어거지가 여태까지 통해왔던 세상이에요. 그들이 안 통하는 일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세상의 일로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다음 길로 가자고 하지만 거기에 기존의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던 그 엘리트 세력들이 그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임을 벌인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고 지금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이 유럽의 나토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강력히 저항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블랙 요원들이 다 복귀 안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잘라야 되겠다. 이겁니다. 거기서 가장 먼저 일본이 항복하고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블랙 요원 이야기,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몇 가지 이야기가 더 나왔어요. 뭐 백령도 작전도 있었어요. 뭐 국회의원들을 잡아다가 백령도 끌고 가는 과정에서 사살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다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 핵심적인 내용은 이건 것 같습니다. 왜? 아직도 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나왔잖아요. 제가 봐서 블랙 요원은 뭐냐면은 굳이 반드시 북한만이 아니라 HID 북파 공작부대는 일단 유사시에 북한으로 침입하는 인민군 복장을 입고 북한으로 침입해서 암살을 하거나 포로를 잡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이 블랙 요원들은 전 세계 각국에 약간은 장기적으로 암약을 하면서 테러나 사보타지를 해서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 알려져 있거든. 되게 이해가 됩니다. 자, HID 요원도 40명이 준비를 했어요. 3달 전부터. 그런데 선관위에 계엄령이 시속됐으면은 선관위 출근길에 잡으러 가는 역할에 배정된 HID 요원은 5명이에요. 7명인가 5명인가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35명의 임무는 그들도 대기하고 있었어요. 모처에서. 그들의 임무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요. 능히 짐작이 되죠. 그게 관련된 정보는 나왔고 그 정보는 미국으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한동훈한테 전화를 해서 너 암살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한 국회로 가지 말라고 전화를 한 쪽도 김어준한테 말을 넣은 거기에요. 한국의 동맹국 중에 하나인 미국일 가능성이 크겠죠. 아니면 미국이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영국이나 다른 나라를 써먹을 수는 있겠지요. 그거 당연히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소상이. 그런 사례는 많아요. 과거에. 우리보다 훨씬 소상히 알고 있는 경우는. 예. 자, 이런 블랙 요원들이 복귀가 다 안 됐다. 지금 국방장관의 대행이 국방부 차관도 모르고 있다. 자, 이들이 폭발물을 가지고 갔다. 그들의 목표지는 어디냐? 제보에 따르면 블랙 요원이 제보를 했다잖아요. 민주당에다가 청주공항과 사드 기지다. 아직 임무가 안 풀렸다. 청주공항 어딥니까? F-35를 운용하는 곳이죠. 북한의 위협으로 느낀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사드,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 이걸 북한이 공격했다. 자, 그러면 요인 암살에 북한이 관여했다. 다 북한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했을 거잖아요. 그들이 아직 복귀를 안 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의 명령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누구의 명령을 듣고 있는 거냐고요. 윤석열이 인부 정지가 됐으니까 한덕수의 명령을 듣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제 남태령에서 사람이 영하 7도에 밤샘을 시킨 그 경찰의 불법적인 트랙터 진입 거부. 그것도 최종 명령자가 누구겠습니까? 지금 경찰청장 대행 체제에서 위에 둘이는 내라는 모찌로 들어갔는데 지금 그 경찰청장 대행이 그런 명령을 감히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한덕수의 명령을 받지 않고. 예, 한덕수는 생각보다 훨씬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입장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